안녕하세요.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은 현미경과 내시경, 한방향 내시경, 양방향 내시경 그 세 가지를 비교한 그 논문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내시경이 좋은지 현미경이 좋은지, 내시경 중에서 어떤 내시경이 좋은지에 대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,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됐으면 바라면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. 이게 2019년 5월에 저랑 좀 친분이 허동환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고, 요추 중심 협착증에서 세 가지 유형의 최소 침습 감압 수술 비교, 양방향 내시경, 단방향 내시경, 그리고 현미경, 이거에 대한 비교 논문입니다. 초록을 잠깐 보시면은 이 내시경적 접근에 대해서는 ULBD, 양측 감압술을 통한 일측성 절개술이 시행되고 있는데, 이 세 가지 유형의 그런 수술의 임상 및 방사선 결과를 비교한 거죠. 그래서 결론 보시면은 단측 또는 양측 내시경, 그러니까 양방향 내시경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고, 기존의 미세 수술에 대한 대안이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피적 단방향 및 양방향 내시경은 내시경 감압 수술에서 좋은 임상 결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, 기존 수술과 비교해서 이러한 접근법의 방사선학적 결과를 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세 수술과 경피적 내시경, 단방향 내시경, 그러니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그런 세 가지의 임상 및 방사선 결과를 비교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인데요. 5명의 그 병원의 그 의사가 최소 10년 이상의 현미경, 5년 이상의 내시경 수술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로 이제 구성을 해서 결과를 했고, 요 모습이 양방향 내시경이죠. 양손을 써서 내시경 하는 모습이고, 이 모습이 한방향 내시경, 내시경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. 방사선 결과 보시면 수술 전후 밑에 MR 보면은 되게 좁아져 있는 까맣게 되어 있는 부위가 하얗게 펴져 있는 모습 보이시는데요. 수술 후 부위와 수술 전 부위의 차이를 계산해서 경막 확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평균 경막 확장 면적을 비교한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후관절이 절개된 각도를 측정하는데, 이 언더컷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? 후관절, 그러니까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 관절의 손상이 얼만큼 되었는지 아니면 보존되었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한 그런 지표입니다. 그래서 임상 결과를 좀 보시면은 작업 후 경막 확장 같은 경우는 한 방향이 좀 제일 좀 260으로 좀 작게 책정이 됐고, 양방향과 현미경은 신경 통로가 확 넓어진 소견 보이고,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초반 1일째는 확실히 내시경이 좀 작긴 한데, 최종 추시 보게 되면은 세 개 다 차이가 없고요. 다리 통증도 차이가 없고, 크게 임상적인 의미, 통계학적 유의성 없지만, 합병증이, 현미경에서 한 케이스씩 혈종이랑 그 신경이 뚫어지는 것들 한 케이스씩 좀 더 생겼다. 그리고,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상 보면은, A와 B 사진, 보시면은, 그 내시경 수술, 현미경 수술하기 전의 사진이고, C와 D는 하고 나서 이제 신경 통로가 넓어진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특히나 아까 각도를 했는데 현미경 검사하고는 거의 90도 이상,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작업해야 되니까 90도 이상 체크되는 부분이 있고, 내시경 같은 경우는 특히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 커팅 각도도 낮은데, 이는 현미경과 일측방 내시경보다 유효하게 낮게 측정됐다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느냐? 그 휘어진 결론에도 좀 이제 내용이 더 언급되어 있는데, 후관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방법인 거죠. 임상 결과 보시면 수술 후 1일째는 내시경 그룹보다 현미경에서 좀 허리가 좀 많이 아파하셨고, 다리 통증 같은 경우 세 그룹에서 큰 의미가 없었고, 합병증에도 한 케이스 더 현미경에서 있긴 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. 토론 보시면 이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이 정상적인 구조를 보존하고 수술 후에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긴 한데,
예전에는 디스크 자체가 내시경 자체가 디스크에 의해서만 좀 시행됐는데, 최근에 협착증에 대해서 현미경과 양측 양방향과 한방향 내시경들이 다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,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방향 내시경 유니포탈 엔도스코프 같은 경우는 경막 확장 수술 후에 신경이 펴지는 게 다른 그룹보다 좀 낮았는데 임상 결과가 좀 좋지 않았다 이거죠. 이거는 이 단일 포탈 내시경 감압 자체가 학습 곡선 배우기 좀 어렵고 쓸 수 있는 기계가 좀 많이 제한적이어서 기술적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도 펀치도 좀 제한적이고 드릴도 그때는 좀 많이 안 좋아서 그 편측 일방의 내시경의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경막 확장을 위한 현미경 감압 수술은 다른 결과는 좀 우수하긴 하나 언더컷, 그러니까 뼈를 좀 많이 쳐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, 그래서 이 수술 현미경 수술 이후에는 분절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세 그룹에서는 양방향 내시경이 가장 안정적으로 하는데, 이거는 다양한 그 기구들 구부러진 펀치와 회전 펀치 및 각이진 큐렛을 이용해서 언더컷, 그러니까 뼈를 손을 안 대고 밑에를 파낼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후관절 보존과 광범위한 신경 감압 자체는 양방향 내시경이 술자가 그 익숙만 하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내시경 접근법은 수술 직후 기간에는 나은 결과를 보였고, 그 다음에 이는 조기 회복이 가능하다. 하지만 외과적 합병증 발생률은 내시경의 학습 곡선이 더 높을수록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전략, 결론이죠. 후관절을 보존하면서 감압술을 시행받기에는 양방향 내시경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한방향 내시경은 술기의 어려움과 기구의 제한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서는 조금 임상 경과가 낮았던 그 부분도 있었고요. 경막의 신경이 확공되는 부분 같은 거, 특히나 이런 내시경 자체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술자의 적응도 등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, 척추 감압에서 이 꼭 내시경이 아니고 현미경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수술을 제가 받는다면은, 그리고 제가 가족을 수술한다면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고 할 것입니다. 이번 영상은 내시경과 현미경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. 좀 진료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모든 수술이 완벽한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술자가 어느 정도 익숙한 부위에서는 바이포탈, 가장 익숙한 게 좋겠지만 양방향 내시경이 익숙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